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명히 오후장 들어서면서 관세 협상 국면에 진입하나 했는데 협상 국면은 무슨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올리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나스닥의 선물 시장까지 엄청나게 요동치는 흐름을 나타냈고, 우리 시장은 그래도 아시아 증시 내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좀 선방하는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지 바로 체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LNG 시추 조선 관련한 쪽입니다. 이미 어제 시장에서도 주도주이기 했던 조선 쪽이 오늘도 강하고요. 어제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들이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번에는 또 정인교 통상본부장이 조선,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반드시 미국과의 꼭 협의를 이루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힘은 조금 빠졌어요. 힘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전반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제가 최근에 가장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주목을 해야 될 섹터로 조선업종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언급을 좀 드려왔는데요. 이제 오늘 또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알래스카 LNG 이외에도 미국의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좀 중단됐었던 각종 프로젝트들이 다수 좀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카타르 등 여러 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예정된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활성화될 시에 대략 한 400척 수준의 LNG선이 필요를 하고요. 그렇다면 향후 5년간 연간 한 80척 정도의 발주가 꾸준하게 좀 나와줘야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도 HD 현대중공업이 또 핵 잠수함 관련된 MOU 체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LNG뿐만 아니라 군함, 또 특히나 최근 또 이제 수주도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분야가 바로 이제 조선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꾸준하게 좀 더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있는 기차제 업체들, 최근에 이제 한화엔진이라든지 HD 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이제 동성화인텍, 한국화방과 같은 이러한 기차제 업체들도 상당히 좀 더 밸류적인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당분간 그래도 좀 긍정적 흐름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래스카 프로젝트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전히 위원님께서는 최근 들어서서 계속해서 같은 쪽을 언급해 주셨는데,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는 기자재를 위주로 해서 저희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본다면 2차 전지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 전쟁의 공매도의 직격탄까지 맞는 2차 전지가 되겠는데, 워낙에 최근 부진했던 만큼 증시가 반등 나오면 2차 전지 최우선 수급주로 좀 판단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오늘의 반등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제 호실적 발표에 함께 오늘까지도 그래도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그래도 좀 선방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폭탄 이후에 각종 유가부터 해서 각종 광물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의 주요 핵심 광물인 니켈 가격도 한 달 새에 $2,000가 하락을 해서 현재 가격이 톤당 14,270달러입니다. 이게 사상 최저치 정도 수준까지 밀렸거든요. 아무래도 각종 소재 가격은 이런 광물 가격과 다소 연동되는 그런 판가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물론 이런 흐름들이 저는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관세 정도가 완화가 되면 다시 회복은 되겠습니다만은, 당장에 이렇게 숫자로 보여지는 광물 가격은 2차 전지 이런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쪽에서는 분명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겠고요. 일단 실적이 좀 선방한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지만, 물론 하반기 기대는 됩니다만 당장에는 조금 시간은 더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강한 정책 테마 조기 대선 관련한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들어서서 계속해서 강한 쪽,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이 되면서 정책주들이 여전히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이전될 가능성이 또 거론되면서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 상지건설부터 본다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4,000원대였는데 이제는 15,230원. 계룡건설도 어제 상한가 오늘도 추가 급등 나오는데 관련한 종목들 사실 저희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글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뭐 세종시 이전을 뭐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들을 많이 묻어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지수의 이런 조정기를 틈타서 틈새적인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뭐 이들의 종목군이 꺾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수급의 좀 확산이 분산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변동성에 특히 유의를 하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처 지원과 관련된 기대감들 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솔트룩스가 가장 주도했었습니다만 오늘 다소 쉬는 반면에 다른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또 올라오면서 이 섹터 안에서도 수단매가 조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 6월인데 사실 뭐 이제 아마 그 전에 아마 이제 고점을 찍고 아마도 당분간은 좀 쉴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지금 당장에야 그래도 아직까지 모멘텀은 살아있으나 이것을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다소 많이 좀 위험하다라는 점들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일단 기술적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 테마는 기술적 대응.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요? 예, 오늘 조선 기자재 쪽에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한국카본을 들고 왔는데요. 사실 한국카본이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증여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 못했었고 특히나 수주도 본행제 수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영업 활동도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흐름들이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영업 활동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회사도 이제 지난 3월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생산 라인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34척분 정도 수준의 생산 캐파를 한 40척 정도 수준으로 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마 이는 중국향 또 이제 수주가 크게 좀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이런 증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도 뭐 신고가를 최근에 갱신을 했습니다. 오늘자로 갱신을 했는데요.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런 수급 부담은 좀 덜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알래스카 LNG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해 봤을 때 그러한 또 이제 모멘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안에서 한국카본 꼽아주셨는데 가격 라인은요? 예, 가격은 일단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800원으로 15,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4,000원, 손절 라인은 15,800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퓨처캠이 전립선암 치료제 이상 결과 발표에 급등을 하는 건데 오늘 장중 두 자릿대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추가 전략은요? 예, 사실 뭐 지수가 좋지 못하 보니까 오늘도 역시 세론이 나왔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가 물론 좀 더디게 나오면서 실망감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오늘 급등 후에 음봉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뭐 현존하는 전립선 암 관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 시판 중인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대비도 2배 이상 좋은 그런 이제 결과. 특히나 플루빅토 대비 3분의 1 정도의 작은 양의 그런 이제 사용을 통해서도 이런 정도의 효능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효율성이 더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뭐 이제 한 번의 이슈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 혹은 뭐 M&A든 이런 가지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에 저는 그런 재반등도 기대를 해보고 제가 목표가 3만 원 제시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한번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3만 원 목표가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DSC 인베스트먼트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정책 테마주로도 엮이면서 잘 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필요사 AI의 매각이 결렬이 되면서 실망감에 하락을 했습니다만 필요사 AI의 가치는 그대로 변함없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독자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더욱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미 그 가치를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이제 깔려있는 그런 이제 밸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향후 벤처 활성화에 대한 벤처 지원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물론 약간 뭐 정책 테마주 성격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변동성은 다소 클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눌림목을 활용한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무방 준비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지수의 변곡점이 거의 뭐 임박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요즘에 지금 시장을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위기, 한편으로는 위기지만 이걸 또한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종목군들이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2시 반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반 무방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